서울 성북동에 있는 한 고급 단독주택,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11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집을 산 사람이 33세의 중국 국적 청년이라는 사실이에요. 더더욱 놀라운 건 전액을 현금으로 샀다는 거죠. 대출도 없고 근저당 설정도 없이 그냥 쓱 사버린 겁니다. 누구는 집 하나 마련하려고 몇 년씩 전세 살고 대출에 대출 얹어서 겨우 내 집을 마련하는데요. 누군가는 100억이 넘는 집을 캐시로 사는 이 장면. 사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에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도 그랬어요. 도곡동에 있는 유명한 그 고층 건물, 89억 원짜리 집을 한 중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압구정이나 잠실 같은 알짜 재건축 아파트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고요. 집이 아니라 아예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집을 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겪는 규제와 절차를 이들은 거의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람들은 집 하나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소득 증빙하고 DSR, LTV 확인받고 수없이 많은 문턱을 넘겨야 하죠. 그런데 외국인은 그 틀을 비껴갑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부모나 지인에게 송금받거나 출처가 모호한 자금이더라도 국내에서 그것까지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겁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유학비자로 들어온 30대 중국인이 아파트 8채를 사서 전월세를 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적발된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설마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수요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내긴 하지만 자금 출처나 증여 같은 걸 철저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세금 회피도 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정부 감시망을 피해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가 433건이나 있었는데요. 그중 무려 192건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가능해졌을까요? 이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회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는 게 정말 쉬워졌어요. 예전엔 허가제였던 것이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고요. 일부 군사보호구역이나 서남의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외국인 거래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0년에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약 5만 4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9만 7천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중 70% 이상이 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 매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사람들 불만이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흐름입니다. 내국인은 이런저런 규제와 절차를 다 따라야 하는데 외국인은 사실상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으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아예 살 수 없고 주택을 사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죠? 자금 출처도 불투명한데 규제는 허술하니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 쇼핑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자 최근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특히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경우엔 우리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자는 상호주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조치를 취했어요. 호주는 올해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했고 캐나다도 중국인 투자로 집값이 급등하자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해외 자본이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고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는 분명히 손을 봐야 할 문제예요. 외국인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결과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준이라면 더는 외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외국 자본과 우리 실수요자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무게추는 결국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보고 차분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꾹